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일했고 아낄 것 아껴가며 집을 마련했습니다. 노후 준비 대신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노후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요즘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정도면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아? 그 말은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치워야 할 짐처럼 들렸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서 버려진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던 그날 이후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는 75세,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젊은 시절 내내 일하며 집을 마련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죠.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노후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전에 스스로 짐을 쌌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방송을 보고 졸리면 그냥 잡니다. 소소하지만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둘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아유, 효자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게 어디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대가 한 집에 사는 화목한 가정. 하지만 어떤 집은요. 겉으로만 가족인 집도 있더군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였고 손주 둘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엔 분명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애들 어린이집 학원. 내가 좀 봐줄게. 젊을 때 고생 좀 하지 뭐.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못 버텼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들 도시락을 싸고 애들을 깨워 씻기고 학교와 학원 시간에 맞춰 내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대신 이런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 이렇게 안 해요. 칭찬은 사라지고 지적만 남았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치만 높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자동이체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동이체요? 제가 뭘 그렇게 많이 해놨다고.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제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학원비. 이런 이름으로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게 있니?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가 전에 생활비 보태겠다 하셨잖아요. 매번 말씀드리기 뭐해서 자동이체로 해둔 거예요. 그제야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말했던가. 그냥 나도 조금 거들리의 정도로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미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 허락은 받고 했어야지. 그때 며느리가 살짝 웃으면서 했던 말. 아이고, 어머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어차피 다 우리 식구 쓰는 건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편이 스르르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자원이구나. 그날 이후로 뭔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주 생일날이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였고 집안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케이크를 들고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조금 흔들렸습니다. 케이크는 겨우 살렸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어머니 나이 드셔서 그런가 요즘 자꾸 덜렁대세요. 사람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손주도 웃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정말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그래도 어머니 계셔서 애들 맡기긴 좋아요. 요양원 가시기 전까지는 든든하죠, 뭐.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분명 농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손주가 제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언제까지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 지금도 정말 필요한 사람인 걸까? 문득 제 방 한편에 있던 오래된 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어릴 적 일기장, 첫 월급 봉투, 낡은 통장. 제 인생이 차곡차곡 담겨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방에 있던 큰 상자 못 봤니?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방이 너무 좁아 보여서 필요 없으신 줄 알고 정리했어요. 오래된 종이들이랑 책은 웬만한 건 다 버렸는데. 문제 있었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버렸다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다 사진도 파일로 남기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정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싹 정리해드린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저 사람에겐 그저 이삿짐 쓰레기 같은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자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워진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제 삶이, 제 추억이 이 집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손에는 접시가 들려 있었고 발밑에서는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손주가 울먹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안 일어나? 그 소리에 어렴풋이 눈을 뜨니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또 무리하셨어요? 오늘 점심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병원에 가자는 말보다 본인 약속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결국 택시를 잡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무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허리도 심각하고 혈압도 많이 불안정하세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집안일도 최소한만 하셔야 합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수납 창구에 섰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로 오세요. 제가 아직 멍한 상태라 며느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직원에게 말하더군요. 아, 이건 어머니 개인 진료비니까 어머니 통장에서 결제해 주세요.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개인 진료비.
내가 아픈 것도 이 집의 일이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함께 살지만 함께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몸이 더 자주 아팠습니다. 허리는 늘 쑤셨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물 한 잔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가다가 우연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인데 집에 와서도 편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계신 건 좋은데 솔직히 우리 생활이 너무 묶였잖아. 요즘 요양원 시설 잘 돼 있던데. 어머니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 집 문제도 그렇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깔끔하긴 하지. 혹시 어머니가 나중에 마음 바꾸시면 골치 아파지니까. 지금이 타이밍이야. 그 말을 듣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겐 나는 이제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 정리할지 고민하는 존재구나. 집 문제를 정리한다는 건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끌려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인생을 정리하자.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변호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다 넘겨야 부모 역할을 다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깨달으셔서 다행입니다. 집도 재산도 인생도 아직은 어르신 겁니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집을 제 이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제가 살 작은 집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상의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권리를 지키는 방법, 자식들이 나중에 문제 삼지 못하게 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걸 며느리가 알게 된 모양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이 씻으러 간 사이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 분이 그쪽에서 일하세요. 혹시 유언장 쓰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 정리하러 갔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희 모르게 집을 다른 데 넘기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내 이름으로 산 집이다. 너희한테 준다고 말만 했지 아직 준 적은 없다. 그리고 그걸 줄지 말지도 이제는 내가 정할 거다. 딱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방을 나갔습니다. 마침 그 주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너희끼리 다녀와라. 나도 생각 좀 하게. 그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내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버티지 말자.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짐을 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게 필요 없더군요. 내가 평생 살아온 세월이 몇 개 박스에 다 들어간다는 게 허탈하면서도 한편으론 가볍기도 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이제 말을 남길 차례였습니다. 아들방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올려두었습니다. 얘야, 너희 대화를 들었다. 너희가 말하던 요양원 대신 나는 내가 선택한 집으로 간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집은 당분간 전세로 줄 생각이다. 그 돈으로 내가 살 집을 구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기쁨이지만 부모의 인생이 자식의 소유가 되는 건 틀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미워서 떠나는 건 아니다. 다만 늦게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한다.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는 집 안에 놓인 박스들과 비어있는 제 방을 보고 얼어붙었을 겁니다. 당장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어디 계신 거야?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은 내가 정한 대로 살 거다. 너희가 말하던 요양원 대신 내가 나를 선택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긴 했지만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늦게나마 받은 사과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사과가 아니라 존중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작지만 제게 딱 맞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를 걸을까, 어떤 책을 읽을까 생각합니다. 누구 도시락을 싸야 하는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TV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내 편이 되어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늦게라도 안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가끔은 외롭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란 이름으로 우리는 참 많이 참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손주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만 남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효도는 자식의 선택이지 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은 고마움 위에 있어야지 당연함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대체 언제쯤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을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작은 선택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모의 인생도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이 이유가 되어 부모의 삶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로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